아정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재미난 썰. 소리 질러. 어쨌든 재미난 썰을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썰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까지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앞에 쿠션을 엄청나게 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미난 전래동화 얘기 하나 들어보셨어요? 네, 꽤 유명한 얘기여서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목은 공주와 완두콩입니다. 공주와 완두콩. 자, 전래동화 이야기로 싹 넘어갑시다. 옛날에 한 나라에 왕이랑 왕비가, 이제 금수 좋은 왕이랑 왕비가 살았는데 이제 이 왕이랑 왕비에게는 딱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결하고 너무 왕자인 거죠. 너무 초고결한 온앤 원리 프린스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자. 그래서 얘가 이제 장가갈 나이가 찼는데 어떤 여자도 이 왕과 왕비의 눈에는 신부감으로 눈에 차는 여자애가 없었어. 눈에 차는 공주가 없었어. 내 아들만큼 로얄하고 왕족의 피를 받았고 고결한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마음속에 근심이었어요. 그게 내 아들 보낼 여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구려. 이렇게 급이 맞는 여자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결국에는 혼자 늙어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이제 시름시름 하던 찰나에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날 궁전의 문이 툭툭툭툭 울립니다. 누군가가 노크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 들어라 했는데 이웃나라의 공주가 이제 놀러 왔다가 막 폭우를 맞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이 궁전에서 하룻밤 잘 수 없을까 양해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랑 왕비는 괜찮죠, 뭐 오세요, 들어오세요, 방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쿨하게 허락을 해주고 이제 공주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침실을 만들어줘요. 우리 궁전에 온 손님이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것도 공주라니 이러면서 매트리스 100장, 뭐 푹신한 털침구 100장 이렇게 깔아가지고 막 한 건물 2층 높이를 만들어가지고 공주님한테 보여주면서 자,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백지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왕이랑 왕비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손님이 어떻게 잤는지, 우리 궁전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별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공주한테 가가지고 어제 잠은 편하게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예의상은 물어본 거죠. 거기에 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리가 있겠어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근데 맙소사 공주가 진짜 띠꺼운 표정으로 아니요? 이쪽 나라는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합니까? 저 너무 등이 베겨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하고 온갖 투덜, 온갖 있는 불만 없는 불만은 다 꺼내와서 왕과 왕비에게 냅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근데 웬걸? 여기에는 반전소사가 있어요. 사실은 왕과 왕비는 완전 제이였던 거예요. 완전 계획형 인간이었던 거죠. 사실 이 공주의 막 100개의 매트리스와 100개 이불 그 아래 맨 밑층에 완두콩 하나를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완두콩을 만약에 이 공주가 느끼면, 이 완두콩 때문에 몸이 불편했으면, 그렇다면 이 공주는 최고의 예민함을 가진 최고로 고결한 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일부러 완두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자기네가 바랬던 대로 자기네 이제 고결 테스트를 통과를 했으니까 자기 왕자랑 결혼시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완전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 정신이 나간 선택을 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전래동화인데요. 누구에게 해피엔딩인지 잘 모르겠어요. 편집증적인 왕과 왕비한테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이제 그 왕자와 공주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언제나 이야기 전에 100장의 매트리스와 100장의 이불을 깔 거라는 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저는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본설이 시작된다 이런 것도 표기를 해놓아드릴게요. 어쨌든 자, 쿠션의 시작. 여기부터 쿠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좀 개방적인 사람이야, 난 좀 진보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남은 아방가르드야, 선구자야. 뭐든지 간에 내가 다 열려있고 난 다 이해해줄 수 있고 난 이해심이 정말 최고야. 모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흥선 대원군이다. 사실은 그 신내림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나에게 흥선 대원군령이 빙의되어 있다. 그리고 저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 약간 이런 사람이신가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 얘기만 계속 해나가자면, 저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너는 그래도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 라는 평가를 듣지만, 그럼에도 저의 진짜 코어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키워졌기도 하고, 이 가족들이 다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추구하시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만났던 그런 가까웠던 친구들도 그런 정상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이 땐 이거 해야 되고 저 나이 땐 저거 해야 되고 이 스텝을 잘 밟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 스텝을 따라가는데 실패하면은 약간 도태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압박감을 갖고 약간, 그리고 뭔가 되게 항상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체, 정상적이고 건강한 마인드,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패하면 그걸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고, 그리고 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코어가 아무리 나는 진짜 난 다 이해해 걱정하지 마 이래도
코어는 살짝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정말 많이 나아진 거고 이 코어 보수니스가 한 제가 24살 이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 그러니까 제 정체성이 레즈비언이다, 동성애자다, 퀴어다 이걸 알게 된 거는 이제 15살에서 16살 사이잖아요. 아니면 그때쯤, 그보다 더 어릴 때쯤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되게 어릴 때 알았는데 저는 뭔가 다른 퀴어에 팬덤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퀴어누나 물러나가 물러가라 이러는 분들의 기대를 너무 실망스럽게 저버릴 만큼 되게 보수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정말 24살 전까지 제가 한 퀴어 활동, 레즈비언 활동이라고는 레즈비언 번개 가기 근데 막 그것도 굉장히 막 이렇게 오픈된 뭐 아무나 오세요 이런 뭐 레즈비언이면 아무나 오세요 100명이고 1000명이고 오세요 이런 모임이 아니라 뭐 자기 관리 잘 되시는 분만 오세요 무슨 BMI 지수 몇 이하만 오세요 약간 이런 번개 아니면 몇 살에서 몇 살 때까지만 오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한정되는 번개들만 나갔고 아니면은 뭐 그냥 동성 연애하기 아니면은 정말 그런 이쪽 커뮤니티가 있어요. 레즈비언 커뮤니티나 온라인 커뮤니티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큰 글 보면서 막 재밌다 이러면서 공감대 누르고 기분 좋으면 그냥 댓글 써서 막 댓글로 웃음 이런 거 한 번씩 남겨주고 그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이 걸어온 길을 가 하는 안정 추구형의 인간이었는데 심지어 그 연애 관계에 있어도 너무 보수적이라서 나는 머리가 기니까 딱 머리 짧은 사람만 만날 거야 그것도 딱 연상만 만날 거야 이러면서 이 그 완전 그린 듯이 내가 이제 그 내 이상적인 연애 상대를 누가 그려봐 하면은 뭐 대충 그릴 수 있을 수준으로 정말 나에게 한계를 딱 정해놨고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친구들도 심지어 뭐 이쪽 친구들을 사귄 사람들도 뭐 우연이지만 왜냐면 제가 막 마음대로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신공 이후로는 근데 그 신공 이후로 한 17살, 18살 정도부터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은 또 우연히 되게 또 보수적인 사람을 또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약간 레즈비언인데도 막 거의 이 수준. 레즈비언은 다른 퀴어들이랑 달라. 막 같이 묻지 마. 레즈비언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한 줄 알아? 완전 우리는 해리포터를 따지면 슬리데린이야. 순살이라고. 순살 레즈비언.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성애자들보다 우리가 깨끗해. 우리는 여성끼리 모인 사실은 수녀회나 다름없어. 열띤 막 그런 필리버스터를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끝나누고 막 그런 외형이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제 죽으면 다 가루가 돼버리는 것들 가루가 될 수도 없는 것들 개념적인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 짜봐가지고 이게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이냐 내가 나온 학교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 지배로 나의 근육량 약간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꼽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혹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러면 그가 죽을 때까지 저주해야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은 심지어 저보다 약간 연상이라서 제가 약간 그건 좀 아니지 이러면은 너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자아를 짓밟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줏대가 없는 삶? 어떻게 보면 내가 줏대 있어 난 절대 이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지 남이 파준 길로만 가야지 막 이런 부분에서는 줏대 있지만 그 다른 방면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줏대 없는 삶을 살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약 이제 24살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24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드래그를 시작했는데 드래그는 뭔지 여기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살짝 정보를 붙여주고 제가 한 드래그는 뭐 나중에 영상을 파서 하나 설명을 해드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너무 얘기가 길어서 2시간 반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막 제가 남들 때문에 제가 저처럼 순수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가 어딨다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저 정말 보수적으로 사는 게 정말 답답했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보수적인 코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모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또 안전한 길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게 항상 하던 생각 남들이 해주는 생각에 이렇게 좀 기대고 이러는 성향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면 축하드립니다. 그건 정말 축하드릴 일이네요. 어쨌든 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연히 그런 보수적인 성향도 가지고 태어났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있을 때 그다지 뭐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별로 없고 하여간 잘 동화돼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수적이었냐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다른 걸로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열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충분히 열받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아웃을 외쳤는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다 연애 상대로 소개받는다고 합시다. 소개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대화를 시작하겠죠. 여러 가지 막 파봐요. 제가 마치 면접자처럼 혹시 성적으로 활발한 생활 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원나잇이나 그런 거 같은 네 하면 아웃. 폴리아모리가 뭐죠? 가자 연애요? 아웃. 좀 특이하게 입고 다니시네요? 아웃. 문제 되게 많으시네요? 아웃. 염색하셨네요? 아웃. 정신병 있으신가요? 아웃.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타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뭐라고 이랬나 네가 뭐라고 네 어려서 그랬다 살짝 이해해주시면서 지금 엄청나게 쿠션을 깔고 있죠. 인권 운동한다? 아웃. 그냥 운동한다? 운동하느라 난 눈이 시간 없잖아. 아웃. 밥 먹기 전에 밥 숟가락 다른 사람들 것까지 안 깔았다? 예의란 걸 모르는구만. 아웃. 하여간 제 단순히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물어보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퀴어로 정체화를 해서 이제 소수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수성을 내가 알아차린다, 인식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문란해져도 돼? 막 개방적이어지고 아니면 이해심 넓어지고. 나는 계속해서 뭔가 뭐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는데 우물 안에서 내가 막 고민을 막 하다가 난 뭘까? 난 뭔가 다른 개구리들이랑 다른데 뭐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동성애 개구리인 걸 알았어. 아니면 트랜스젠더 개구리인 걸 알았어.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퀴어 개구리인 걸 알았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허벅지에 힘을 팍 줘서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우물 밖으로 막 뛰어나서 로켓 발사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처럼 막 이제 우주를 향해 가는 삶을 바로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체화 하셨거나 아니면은 정체화한 지 오래 되셨거나 하시는 퀴어 분들, 예, 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막 남들보다 많이 알아. 네가 뭘 알아? 내가 남들보다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이렇게 자만하면은 안 되고 언제나 스스로의 빠른 면모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발견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함께 저희 함께 모두 이 커뮤니티 모두와 지지하고 연대하고 사랑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리듯이 말했지만 사실은 퀴어라고 막 정체화를 한 순간 고민하고 막 퀴어라고 이제 나는 인정 딱 하겠다 쿨하게 인정하겠어 한 순간 알껍데기 끼고 나오듯이 내 안에 수성 안녕 인정 넌 나의 친구야 앞으로 평생 갈 친구 악수하고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진 소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수성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제 공부하고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정말 그 성숙하시고 선천적으로도 성향적으로도 저보다 굉장히 선하고 좋은 분들 그런 추천 붕업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다? 완전 그 반대에는 못생긴 마음 존이 있죠. 못생긴 마음 존이 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불 좀 끼고 하겠습니다. 못생긴 마음 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 내 수수성이 내 정상성 내가 갈고 닦아온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남은 뭐 뭐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남들이 뭐 별로 그렇게 타박하고 이런 단체에 있지도 않은데 막 남들이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나의 소수성으로 열등감에 먹이를 줘가지고 퀴어인데도 퀴어 포비아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특이하게 막 본인도 피부야. 본인도 막 머리 짧아. 본인도 머리 짧고 막 누가 봐도 저분 약간 이런데 괜히 다른 지나가는 피부 보면 이렇게 싹 한번 신발부터 머리 끝까지 싹 한번 훑어주고 아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말 하시거나 아니면 남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정상 빅퀴어들 눈에 보이기 안 좋잖아요. 퀴어포라 이들 반대합니다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커밍아웃 해줬으면 좋겠다. 마치 커밍아웃 미남 미녀 뭐 현자들한테 맡겨놓은 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대표성을 얻는 인물한테 과하게 압박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는 다행히 후자는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자도 아니었다는 점. 편하고 쿨하고 뻔 섹시한 사람 전혀 아니었다는 점. 비록 퀴어포비아는 아니었지만 저는 정말 24살까지 굉장히 폐쇄적인 인간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24살부터는 드래킹 활동이라는 걸 해보면서 이제 다양한 단체에 불려가가지고 여기 와서 공연 좀 하세요. 근데 뭐 인권 단체들 빌려가서 공연하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내 고민도 막 얘기해보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가까운 곳에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왠지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막 보고 그러면은 이 활동가분들이 아예 음침하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뭐 라면이라도 한 술 뜨세요 이러면서 자리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가까운 곳에서 막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나마 그 꼴통 보수력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퀴어가 된다고 해서 바로 개방적이 휙 되거나 이해심이 갑자기 휙 넓어지거나 상상력이 막 마구마구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이랄까 그런 썰 하나 이제 가져와 봤네요. 여기부터 이제 메인 썰입니다. 메인 썰. 어쨌든 제가 한 20살, 20살 성인이 갓되고 이제 처음으로 번개를 당연히 아닌데 이제 번개를 좀 특이한 번개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때까지는 번개를 많이 갔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정말 1대1 번개 정말 연애 목적의 1대1 번개 아니면 연애나 친목 목적인데 그 되게 올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놓는 그런 번개들. 막 그래서 자기 관리 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란 참고로 이게 똑바른 기준이 없긴 한데요. 굉장히 막 그 레저 어플 키거나 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만 모신다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만 모시는 그런 번개만 가봤기 때문에 이제 좀 특이한 번개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도 뭔가 다양한 사람이랑 어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해봤던 짓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번개 글들을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웬 파티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끼리 편하게 노는데 여기서는 나이도 상관없고 성향도 상관없고 하니까 아무나 와라. 레즈비언이면 무조건 다 와도 된다. 이런 번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너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번개 간다 하면 이런 사람이 오겠거니 하는 경험치가 좀 쌓여 있었을 텐데 이제 아무나 와라는 번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파티룸 의자에 앉아가지고 심지어 너무 기대돼서 굉장히 빨리 갔던 걸로 기억해요. 주최자랑 거의 잠깐 독대하고 있을 정도로 막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었다 두근두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막 들어왔고 지금 봤으면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했을 것 같은 하지만 또 쿠션가락성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24살의 아장기가 봤을 때는 허그덩덩지 해버리는 류의 사람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강남 근처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지금 갓 대기업 면접을 보고 오신 것 같은 분들도 있었고 정말 손자리에 앉혀놔도 전혀 위화감 없겠다 싶은 그런 뭐 정상사회 일원으로 잘 흡수된 분들도 있었지만 뭐 제가 약간 그때 헉했던 사람들은 정말 문신이 막 이렇게 얼굴에도 있고 약간 귀 밑까지만 있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좀 여태까지 갔었던 번개들 그러니까 연애 목적으로만 모였던 번개들에서는 보기 힘들 만큼 엄청 편안한 근데 이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편안한 어쨌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되면서 파티 주최자분이 다들 모였으니까 반가우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 합시다 해줬고 저의 무지하던 시절이라서 이게 조금 치욕스럽긴 한데 왜냐면 이게 막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다는 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걸 인정하기가 어쨌든 그 엄청나게 편한 타임으로 오셨다는 분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저는 비건이고 폴리아머리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참고로 곁을 기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야 이런 느낌을 취하면서 이제 그 민소매를 입고 오셨는데 이제 겨드랑이 털 기른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그 뒤에 뭔가 자기가 활동가로서 하는 활동이나 일들을 막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만큼 막 헐 곁털 노출 헐 이러면서 그 분에게 완전히 이제 위압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선제압을 당해버린 거죠. 그 존재감에. 왜냐면 나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살아와서 그 여자 겨드랑이에 털이 난다고 나도 난 털인데 다른 사람 몸에도 털이 난다고 말도 안 돼. 이랬는지 뭔지 너무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막 얘기하려고 얘기 거시면 막 엄청 불편하게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너무 어리니까 또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걸 숨길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되게 잘하진 않지만 불편한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지만 그때는 약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네 이러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자식 충격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뚝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약간 이해도 비건에 대한 이해도 하면 비건 하면 나체로 막 동물 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정육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아닌가? 무섭다 너무 공격적이다 말고 페미니스트 남성 병우자 아이가 이러면서 벌벌 떨었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위축됐었고요. 그리고 이 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의외로 별로 재밌는 반전은 아니지만 그 뒤로 이제 완전히 그분에 대해서 잊고 살다가 이제 24살 퀴어 레즈비언보다 좀 더 퀴어 커뮤니티 내가 있을 곳 이 막 정상에서 미끄러진 이 커뮤니티에 애정이 가서 미칠 것 같아 하면서 퀴어 커뮤니티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이제 퀴어 관련해서 공연도 올리고 막 퀴어 관련해서 이벤트도 열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그분이 관객으로 오신 거예요. 관객으로 오셨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본 건 아닌데 뭐 친구의 관객으로 온 사람의 친구였나? 어쨌든 뭐 사연은 모르죠. 왜냐면 저도 막 얘기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그분이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진짜 기괴할 정도로 드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정상사회에서 섞일 수 있는 그런 룩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 상태로 막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 싹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싹 나는 거예요. 저분! 내가 20살 때 봤던 그분이잖아! 공개에서 봤던 그분이잖아! 하고 딱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당연히 저는 일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이고 뭐 어떤 교류도 기억에 남는 그분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교류도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막 가서 아는 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심지어 기억에 남는 교류가 있었고 그분이 저를 기억한다 한데 막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저를 공개에서 만났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되게 웃기잖아요. 반갑기는 되게 반가워서 막 진짜 좁달까? 막 굉장히 좁다 이 커뮤니티 굉장히 좁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나 내가 막 경계하고 괜히 막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되게 따뜻한 그 뒤로 뭔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게 따뜻했던 느낌인데 막 되게 따뜻한 분인데 뭣도 몰라서 그렇게 쫄아있고 이런 게 너무 쪽팔리니까 당연히 막 저 옛날에 막 그랬었다 이러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척은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들과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드랙을 같이 시작했을 때 막 그 드랙하고 요즘에 물어나 보지 뭐라는 막 그 드랙퀸들 두 분이서 그 드랙하고 뭐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컨텐츠랑 저도 그냥 드랙하고 막 길거리 다녔단 말이에요. 막 불편하니까 맨날 막 이렇게 그거 드랙 한 번 하는데 3-4시간 걸리고 막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이동할 때도 드랙하고 다니고 그냥 그때 막 몰래 막 사진 찍고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대놓고 수근거리고 못 찍나봐! 막 이러면서 엄청 큰 말로 저 들으란 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막 화나고 특히 불법 촬영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그거는 당시에도 그렇고 제가 막 기가 엄청 센 사람은 아니어서 뭐 하신 거예요? 이러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화나고 그랬는데 뭐 정말 마음 한 구석 저의 진짜 꼴통 보수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이 약간의 이해를 해버리는 나도 뭐 너희 같은 때 있었어 그렇다고 너희가 언제나 그렇게까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사회 가부장제 사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뜨끈한 된장찌개 끓여준 사회에서 언제나 이렇게 푹 감싸여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아? 아니야 너다 착각이야 임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듭니다. 왜냐 요즘에 정말 드는 생각은 저도 한 그 정상성 일반성 너무 좋다에 집착했던 사람인 만큼 신기한 사람을 대상화하고 구경하고 이러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고 한층 더 안심하고 우월감마저 느끼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내 정상성을 더 공고히 하려면 저런 사람 저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더 놀라야 된다. 이것이 나의 정상성을 공고히 하는 활동의 일부다. 더 약간 뭐랄까 모래성을 지었을 때 사실 정상이라는 건 굉장히 취약하고 형태가 없는 거니까 이 파도만 한번 쳐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끝없이 뭔가 오공본들을 섞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든 생각은 모든 인간은 진짜 이어져 있고 모든 이벤트는 다 이어져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편견을 갖고 거리를 두고 혐오를 해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관대해. 그리고 노력하고 편견 없애고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글 보고 편견 쌓고 거리 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또 거부감이 과하게 든다. 내가 내 인생을 진행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과하게 거부감이 든다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퀴어가 과하게 싫어. 저 성수수자 새끼들 다 어디 내보내서 막 뒤지게 패야 돼. 막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내 맘속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층층이 덮인 혐오라는 감정 속에 사실은 동상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실은 내 지정성별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 기타 등등이 숨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노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다. 그리고 막말로 내가 위선자가 싫어. 위선자가 싫어. 무슨 위선자인지 뭐 그건 다 제가 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선자가 싫다 하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용기도 없고 귀찮고 해가지고 창피함을 느끼고 있어서 내 자신을 혐오하는 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 뜬금없죠? 하지만 저의 얘기는 언제나 뜬금없었고 지금 동거 강아지가 엄청 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아정좋습니다.